빠른 속도로 저출산이 계속되면서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인데요. 저출생은 이제 모두가 고민해야 할 문제인데요. 인류 미래를 결정하는 최대의 변수, 인구. 우리나라의 지난해 4분기 합계 출산율이 0.6명대로 추락하면서 국가 소멸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청년, 늙어가는 사회, 지역 소멸 위기까지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속도로 인구 붕괴를 눈앞에 둔 대한민국. 저출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까요? 저출생 대응 해법은 무엇일까요? 사회 구조적으로 좀 아이를 키우는 게 어려운 환경인 것 같아요. 힘들죠. 네, 뭐 몸도 힘들기도 하고 뭐 금액적으로도 부담도 많이 되고 하니까 아무래도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아이를 키우는 게 너무 힘들고 그 맞벌이를 하면서도 아이를 돌보는 게 힘드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그 길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서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만약에 아이를 맡길 데가 있으면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직장 생활도 하고 그렇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성인 남녀 2,000명 중 46%가 아이를 낳지 않을 생각이라고 답했습니다. 개별적인 정책들이 보여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뭐 산업정책, 교육정책, 노동정책, 그런 어떤 정책의 개편 이런 것들을 일단 장기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서 근데 단기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있겠죠. 그게 가족 관계의 지원, 개선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가장 큰 게 이왕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부모들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원. 그러면 첫 번째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유보통합이나 그 다음에 초등 돌봄 절벽을 없애고 아이들의 사교육비 절감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이들의 교육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늘봄학교. 그래서 이제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엮는 이제 그 영유아기 그다음에 초등교육에서의 어떤 교육 개혁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될 것 같고. 아이를 낳고 돌보느라 이를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일과 가정 양립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사회적 돌봄 체계가 필요한데요. 2004년부터 초등 돌봄 교실이 시행되고 있지만 워낙 경쟁이 치열해 맞벌이 부부들의 로또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여성들이 일을 그만두는 것을 가장 고민하는 시기로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꼽았는데요. 이런 초등 돌봄 절벽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늘봄학교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 후와 돌봄을 통합하고 개선한 늘봄학교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학교는 학생이 안전하고 학부모가 안심하는 최적의 공간입니다.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다양하게 연계 협력하여 정규 수업 외에도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늘봄학교입니다. 늘봄학교를 통해 질 높은 교육과 돌봄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가 돌봄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학생을 돌봐주는 늘봄학교가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늘봄학교를 시행하고 있는 김포시의 한 초등학교를 찾았습니다. 올해는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운영되는데요. 놀이 중심의 예체능, 심리, 정서 프로그램을 매일 2시간씩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성장기에 있는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면 성장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치고요. 이런 활동들이 아이들에게 사회성을 키워주고 아이들의 성장에 상당히 큰 도움을 준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 초등학교에 입학한 1학년 학생들은 이렇게 놀이 중심의 활동을 하면서 학교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고 무엇보다 질 높고 안전한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육하면 재밌어요. 노는 게 좋아요. 친구들이랑 재미있게 놀 수 있어서요. 재밌는 거 많이 해요. TV도 보고 색종이 접기도 있고 보드게임도 있습니다.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 늘봄학교는 우선순위나 추첨 탈락제도 없이 희망하는 초등학생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하는데요. 이제 아이들이 사실 뛰어노는 게 가장 좋은데
많은 아이들이 더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선생님들께서 신경도 많이 써주시고 그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 내에서 수업 끝나고 또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일을 하시는 부모님들께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늘봄학교 지원 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되는데요. 2025년에는 초등학교 1, 2학년 100%, 2026년에는 모든 초등학생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학교 밖에서 공적 돌봄을 하는 곳을 찾았는데요. 인천광역시 교육청이 개관한 서부 거점형 늘봄센터입니다. 놀이와 쉼, 창의성이 어우러진 편안한 공간에서 60여 명의 학생들이 돌봄과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서 아이들도 학부모들도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여기 루원시티가 특별히 그 돌봄 대기 학생이 많은데 사실 뭐 우리나라 전체 저출산 이런 상황 속에서 아이들을 잘 키워야 되잖아요. 그런 속에서 교육청 차원에서 교육부 차원에서 돌봄이 필요한 이런 기관들을 만들고 또 학교에다 지원하고 그런 게 사실 필요한 상황이라서 저희도 그런 거의 일환으로 만들었습니다. 마음 놓고 아이들을 보내고 또 안전하다고 느끼시고 그런 것들 때문에 좀 편안하게 뭐 일도 하시고 가정에서도 좀 돌봄이 좀 뭐 덜 되는 부분도 저희한테서 맡겨주시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네. 세계의 늘봄 교실과 VR 스포츠실에서 다양하고 흥미로운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데요. 오늘은 전래놀이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아이들 전래놀이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함께 놀았던 놀이잖아요. 그래서 애들의 인성에도 좋고 몸의 체력에 기르는 데도 좋고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놀이인 것 같아요.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 후나 돌봄 교실에 들어가지 못해서 학교가 끝나면 학원으로 발길을 돌려야 했던 아이들도 이제는 안전하게 돌봄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생긴 겁니다. 놀 수 있고 보드게임도 많고 활동 많이 하고 그냥 다 좋아요. 여기서도 미술 활동도 많이 하고 막 재밌는 것도 교구도 많이 있고 그래서 더 좋아요. 전래놀이 할 때랑 친구들이랑 노는 게 제일 좋아요. 친구들이랑 아주 많이 놀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이 좋아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돌봄과 교육을 담당함으로써 부모는 안심하고 생업에 집중할 수 있고 돌봄 절벽과 교육 격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센터가 생기기 전에는 어쨌든 학원 차량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야 하고 하다 보니 불안한 것들도 있고 그리고 또 한 번 더 옮겨가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 학원을 그럴 때 조금 불편하거나 아니면 신경 쓰이는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돌봄을 다니면서 아이가 일단 한번 학교에서 픽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 확인도 다 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여기에서 지내는 것이 훨씬 더 마음적으로나 더 편안한 것 같습니다. 늘봄센터가 좀 약간 이런 다리가 되어주니까 사실 늘봄센터가 100% 완벽한 대안이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정말 우리가 이제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사회로 가는 거에 이런 그 중간 다리 역할이 누군가는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어떤 방향이 있다고 해도 거기로 가는 그런 역할들을 도와주는 거는 늘봄센터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돌봄 체계는 부모의 일, 가정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축인데요. 더 많은 학생이 돌봄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거점형 늘봄센터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영유아기의 사회적 교육 돌봄 체계는 질적 수준의 향상, 유보 통합을 통한 질적 수준의 향상. 늘봄학교, 초등기의 늘봄학교는 일단은 어떤 양적인 확대, 질적인 어떤 그 수준이 따라가는, 하지만 일단 어쨌든 지금 양적으로 확대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고, 그래서 부모들의 이제 일가정 양립이 가능해지고, 초등 돌봄 절벽이 없어지고,
사회적 교육 돌봄 체계 확립.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는 아이가 태어나서 초등학교 한 6학년 졸업할 때까지는 부모가 일하러 나갔을 때는 국가가 교육과 돌봄을 책임져주는, 서유럽 국가들이 대부분 다 이런 그 영유아기, 그다음에 이제 초등기에 이르는 사회적 교육 돌봄 체계를 다 갖추고 있죠. 독일 같은 경우에 2000년대 이후에 독일에서 일어난 새로운 변화가 전일제 과정의 확대. 독일은 2005년 합계 출산율이 1.34명 수준으로 내려앉았었지만 이후 계속 상승해서 2021년에는 1.58명으로 반등한 나라입니다. 독일의 출산율이 감소한 가장 큰 이유는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였는데요.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워지자 출산을 포기하는 여성이 많아졌고, 따라서 일, 가정, 양립 정책에 중점을 뒀습니다. 먼저 학생이 오후 4시까지 학교에 머무를 수 있도록 전일제 학교를 발전시켰는데요. 전일제 학교 비중이 2002년에 16.3%였지만 2020년에는 71.5%로 증가했습니다. 2020년 이후에 들어와서는 전일제 학교 관련한 지원하는 법을 만들고, 2026년부터는 전일제 학교에 대한 법적 의무를 둬서, 그 법적 의무라는 게 이제 완전히 전일제 학교를 법제화하는. 그러면서 어쨌든 이제 독일이 과거에 어떤 초저출산까지 내려갔던 국가인데 이제 나름대로 반등을 하고 있다. 뭐 다른 이유들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4년 초저출생 국가 대한민국은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책임지고 함께 기르겠다고 합니다.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이 필요한 만큼 실효성 있는 법과 제도를 명확히 해야 할 때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하면 낫겠죠. 교육비를 전액 지원해 주신다든지, 만약에 아이가 있는 집에는 그 집에 뭔가 베네핏이 줄 수 있는, 남성들도 육아휴직이 되는 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강제적으로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늘봄센터가 곳에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있어야 된다 해서. 아이를 임신한 그 순간부터, 그리고 아이를 양육하고 자라고 교육받고, 그래서 나중에 대학하고 직장에 취직할 때까지 전폭적인 경제적인 지원이 되는 그런 강력한 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